고려의 제18대 왕, 의종. 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한나라의 왕을 이토록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찬란했던 궁중 생활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했는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왕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이끈 비극적 서사의 시작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의종은 즉위 초부터 남다른 재능과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왕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는 고려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죠. 그의 통치 아래 궁궐은 마치 지상의 낙원처럼 번성했고 곳곳에서 다채로운 연회와 공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문인과 예술가들은 의종의 후원 아래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고려는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종시대는 한동안 풍요와 번영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문화 발전에 힘쓰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의 극치 속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종은 국정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어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국사를 논하기보다는 연회를 베풀고 기생들과 어울리는데 더욱 몰두했죠. 궁궐은 밤낮 없이 술과 음악 소리로 가득했고 왕의 곁에는 간신배들과 아첨꾼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재상들의 충언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채워줄 이들에게 더욱 의지했고 결국 정사는 점차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이 본분을 망각하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의종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고려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문신 우위의 사회였지만 의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왕은 연회를 베풀 때마다 문신들에게는 비단옷을 하사하고 귀한 음식을 내렸지만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무신들에게는 값싼 옷과 변변찮은 대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신들은 무신들을 하인처럼 부리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신들의 불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부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의종은 무신들의 불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신들을 편애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무신들을 억압하는 데 일조했죠. 왕이 직접 나서서 문신들의 오만함을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들이 왕의 행차를 호위하다가 문신들에게 채찍을 맞거나 조롱당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중요한 회의나 연회에서도 무신들은 항상 하대받고 소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모욕은 무신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를 만들었고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왕의 눈에는 그저 충실한 신하들로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반역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은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의종은 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에 숨어 자신의 향락만을 좇았죠.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올 씨앗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궁궐의 모습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고 그 폭탄의 도화선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비극적인 서막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핵심 원칙과 엄격한 글자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5시부터 10시 구간에 해당하는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안의 구조와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전 회차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친근하고
이야기꾼 같은 톤으로 재구성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무신들의 가슴 속에 골마 터지기 직전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고 왕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고려의 궁궐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고 그 도화선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극적인 서막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고려 의종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의종은 아버지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보다는 예술과 향락에 깊이 심취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자유로운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궁궐은 사시사철 화려한 비단 장식과 진기한 보석들로 치장되었고 밤마다 끊이지 않는 연회와 잔치가 벌어져 흥청망청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의종은 재능 있는 문신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시를 읽고 그림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것을 더없이 행복해했죠. 학문과 예술에 능한 문신들에게는 아낌없는 총애와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문화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훗날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는 무신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신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할 때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무신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했고 승진은 더디며 심지어 노골적인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죠.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는 무신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를 만들었고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강물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종의 사치와 향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도를 넘어섰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전국 각지에 호화로운 별궁을 지어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왕은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에 숨어 자신의 쾌락만을 좇았던 겁니다. 문신들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권력을 전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신들을 대놓고 비웃고 멸시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문신들의 오만함과 무신들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충돌하며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수박회라고 불리는 무술 시합이었죠. 왕과 문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신들이 무술을 겨루는 자리였는데요. 문신들은 이 자리에서조차 무신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장 이소흥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노장의 얼굴에 가해진 모욕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모든 무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신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정중부, 이이방, 이고 같은 핵심 인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을 겁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미 폭풍전야와 다름없었던 거죠. 무신들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강물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신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신들의 오만함과 왕의 무관심 속에서 골마 터진 상처는 결국 피로 얼룩진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게 만들었죠. 특히 노장 이소흥에게 가해진 모욕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모든 무신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차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왕궁을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기 1170년 고려 의종 24년의 가을밤이었습니다. 의종은 평소처럼 보현원이라는 별궁에서 문신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연회를 즐기고 있었죠. 춤과 노래, 술잔이 오가는 화려한 잔치 속에서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 무신정변의 주역들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종이 개경을 비운 틈을 타 오랜 시간 천대받았던 서름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무신들은 보현원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궁궐의 불빛은 평화롭게 반짝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피바람을 예고하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던 것이죠. 깊은 밤 술에 취해 경계가 허술해진 연회장은 무신들의 습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중부, 이이방, 이고를 필두로 한 무신들은 거침없이 문신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평소 무신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문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들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피가 낭자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무신들의 칼날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듯 무자비하게 움직였죠. 수많은 문신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시신은 궁궐 복도를 따라 뒹굴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사태의 의종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의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남았을 뿐이죠. 그는 가까스로 개경의 중광전으로 도망쳤지만 무신들은 이미 궁궐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종은 무신들에게 붙잡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죠. 한때 고려의 가장 화려한 왕이었던 의종은 이제 모든 권력을 잃고 무신들의 소나기에 놓인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화려했던 궁중 생활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는 낯선 땅에서 초라한 유배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죠. 왕의 상징이었던 용포는 허름한 옷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시종들이 따르던 행렬은 몇몇 무관들에게 감시당하는 쓸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비극적인 광경은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폐위되어 거제도로 유배를 떠난 의종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디찬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온기는 온데간데없고 낯선 섬의 좁고 초라한 방에서 그는 매일 밤 쓸쓸한 바람 소리만을 벗삼아 잠들었죠. 수많은 신하가 따르던 왕은 이제 몇몇 감시 무관들의 시선 아래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종은 비로소 권력의 그림자가 거친 맨 얼굴을 마주하며 고독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곱씹고 깊은 회한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를 그저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의종은 경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당시 무신 정권은 이해방이 제거되고 정중부 또한 이의민에게 살해당하는 등 내부 권력 다툼이 한창 격화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이 틈을 타 일부 문신 세력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의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왕을 옹립함으로써 무신들의 전행을 끝내고 문신 중심의 질서를 되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위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신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모자들은 잔혹하게 처형되었고 이 소식은 유배지에 있던 의종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했던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또 한 번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무신들은 더 이상 의종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정권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결국 의종은 무신 정권의 새로운 실세였던 이의민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이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유배지에서 살해당하는 이 장면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잔혹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시신은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처리되었죠. 한때 고려의 중심이었던 왕이 이토록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비애와 함께 권력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의종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한 개인의 향락과 무관심이 어떻게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불만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권력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균열을 만들고, 통치자가 책무를 망각하고 사치에 빠질 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궁중 생활이나 특정 계층 우대가 아닌 백성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아우르고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다는 것을 의종의 비극적인 몰락은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권력의 본질, 그리고 다양한 계층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죠.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 소외된 이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의종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자네가 남긴 쓸쓸한 그림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종의 몰락은 고려사를 뒤흔든 무신정권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었으며 그들의 권력은 또 어떤 파국을 맞이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